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강좌가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1, 2, 3월 달,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기초 입문과정하고 기초과정을 끝내고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급 2과정을 하고 중급 1과정을 다시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좌가 다른 어떤 문화센터 강좌에서 이렇게 명리란 무엇인가 상식선으로 이렇게 갖는 그러한 강좌가 아니고,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조금 음양오행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 이해를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가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중급하고 이제 기초과정하고 틀린 이제는 그것이, 제가 이제 말을 중급으로 붙였는데 중급이라 붙였을 뿐이에요. 붙였을 뿐인데, 자, 중급은 뭐냐 하면 바로 용신론이에요. 용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입문과에서는 음양과 오행, 그렇죠? 우리 동양 오술의 가장 기본적인 프리패스할 수 있는 기본 사상이죠. 그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인 음양사상과 오행사상에 대해서 입문과정에서 쭉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전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양이 뭐냐? 그렇죠? 그럼 뭐 음과 양이고 달과 해고 뭐 남자와 여자고 손바닥 위와 아래고 이러한 식으로 어떤 상반된 대치되고 보완적인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음양을 아시고, 그 다음에 오행이 뭐냐? 그럼 목화토금수, 그렇죠? 간단하게 요거만 아시다 보니까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금은 쇠고 그다음에 수는 물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기껏 우리가 배운 게 상생상극이라든가 이제 그 정도로 해갖고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명복 그다음에 상의산이라고 하는 동양 오술에서 이 음양오행이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시다가도 결국은 뭐냐? 다시 또 원위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이 동양 철학사상, 특히 우리 사주명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 저희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주 명반을 갖고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 명반을 갖고서 그 명반에 적혀 있는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갖고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이 명리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음양오행의 기륭화복, 즉 생극재화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다른 학문도 입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요.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책을 사보면 항상 명사편만 본단 말이에요. 뒤에 전치사까지 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새 책 사면 또 명사만 봐요. 바로 풍수하다가도 음양오행으로 오고, 상학하다가도 음양오행으로 오고, 점을 하다가도 음양오행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무려 이 음양오행을 3개월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에 대해서. 그래서 음양이론과 오행이론을 확실하게 이론을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프리패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사상 그러면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아니에요. 또 불교의 기본 사상은 대자, 대비, 그렇죠? 이러한 기본 사상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경을 보더라도 거기에 깔려 있는 밑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양 그 오술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 음양과 오행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입문과정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입문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초과정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이 동양 철학에서 필요한, 이제 하려면은 우리가 2011년 4월 5일, 그렇죠? 지금 10시 35분. 이 숫자를 아무리 놓고 봐봤자 이 숫자가 제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냐면 우리 인위적으로 만든 역법 아니에요. 그렇죠? 2011년 4월 5일 10시 35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태양의 주기와 지구의 주기 이런 것을 갖고서 만들어 오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어떤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러한 숫자를 넣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부호를 만든단 말이에요. 부호. 자기가 읽을 수 있는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간지지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식간, 갑을병지, 무경시, 인계라고 하는 거하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12지. 식간 12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핵심 원소. 원자적인 원자. 그 원자를 갖고서 단위를 만든단 말이야. 왜냐하면 동양 오술에서 읽을 수 있는 어떤 부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호가 뭐냐? 바로 식간과 12지로 만든 육식갑자란 말이에요. 육식갑자. 그래서 이 육식갑자만이 우리가 사주 팔자를 보게 되면 다른 글자 하나도 없죠. 육식갑자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육식갑자를 집어넣어야만이 내가 바로 뭐냐면 이 부호가 코드화된다. 코드. 부호가 형상화되는 거죠. 요 형상화돼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갖고 2011년 4월 5일 10시 35분이라는 것을 갖고 육식갑자로 만들어줘야만이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갖고서 있는데 거기에 이런 거는 어떤 의미고 갑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개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개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이러한 것을 형상화를 배우는 것이 바로 기초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의 관계, 일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간과 나머지 7글자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각각의 10글자의 서로 사이의 그 관계. 그래서 이것은 내 형제고 이건 내 부모고 이건 내 자식이고 이건 내 할아버지고 이건 내 시어머니고 이런 식의 어떤 연관성. 또 이것이 나한테 재물이고 이것은 명예고 이것은 학문이고 이러한 또 연관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상통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와 그 다음에 이 형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이 신살이죠. 이것은 좋은 의미로 나온 거고 요거는 좀 나쁜 의미로 나온 거다. 그래서 귀인과 신살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기초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인문과 기초과정에서는 외울 게 많죠. 그래서 바로 제가 한 10가지 종류, 10가지만 외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줄 알아야만이 방정식을 풀 거고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만이 미적분을 푸는 거고. 그렇죠? 근데 구구단을 모르면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과 기초과정이 우리 동양 오술을 배우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사이다. 특히 거기서 곱셈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은 97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97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단부터 시작하죠. 2단부터. 그래갖고 97을 겨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외워. 근데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인가 97 그러면 63이라는 숫자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약이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10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외우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명리 공부를 한 내내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과정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동안은 외우는 건 절대 없다. 지금부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중급이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 여지껏은 오행과 음양과 오행이라는 이렇게 가로줄, 그다음 세로줄 이런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배울 것은 이 가로줄과 세로줄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천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줄과 세로줄을 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면 요 가로, 세로, 코가 전부 일정하게 맞아야만 좋은 천이 나올 텐데, 그렇죠? 잘못 만들면 이렇게 이런 거다든가 이렇게 엉뚱한 코가 나오겠죠. 그럼 이건 불량품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로, 세로 맞추는 게 가장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주학은 사주 명리는 바로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그래서 여지껏 인문 기초에서는 논리학이 아니라 그냥 외우면 된다. 음양이 뭔지, 오향이 뭔지, 상생이 뭔지, 상극이 뭔지 외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 외인 거를 갖고서 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가 맞아야 돼요. 가로가 있으면 세로가 있고 이 사이즈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 공부는 이 Y라는 단어, 즉 왜, 이것의 계속 연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다가 그냥 아니면 감으로, 그렇죠? 이런 답이 나오는 순간 그거는 명리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점학이라고 하는 것은 Y나 왜라 이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돈 받으러 가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정쾌가 못 받는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왜요 묻다가는 오히려 싸움 나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은 이게 한없이 나와요. 한없이. 원리가. 누군가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또 만든 또 이유도 있고. 그래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그랬죠. 왜 천을귀인의 여러 가지 간무경은 미축이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외웠단 말이에요. 간무경은 미축이요. 을기는 신자요 하는 이런 거를 무조건 외기만 했는데 궁극적으로 뭐냐? 이게 왜 천을귀인이 됐느냐? 그렇죠? 계속 질문하면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답을 알아야만이 이 천을 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코를 이걸 3mm, 3mm로 하냐? 여기 1mm, 5mm로 하면 안 되느냐? 그렇죠? 안 된다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나는 여기 1이고 여기가 5라는 천을 짜고 싶은데 왜 3, 3으로 꼭 짜야 되느냐? 왜요? 그러면 여기선 답이 있단 말이에요. 왜 1 곱하기 5가 아니고 3 곱하기 3이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은 바로 기승전결,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지껏 인문 기초 과정에서 무조건 외라, 신살 같은 거 외라, 그렇죠? 또 원리도 있겠죠. 그래서 원리도 같이 배웠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 원리를 갖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한 인간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려면 판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판을. 그래서 정확한 명반을 우리가 짜는데, 명반을 사주팔자를 짜서 자, 오늘이 신묘년에 청명 지났죠? 오늘이 청명이 어디가 청명이에요? 오늘이 청명이죠. 그럼 오늘 청명이니까 이제부터 진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월. 그럼 병신, 합수, 무기, 경신, 임진월. 그다음에 시가 사주시. 우리가 2011년 4월 5일 10시 45분이다. 이 숫자를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판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1년 4월 15일이 어쨌냐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명리학이라는 아니면 동양 오술이라는 것을 판독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코드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011년 4월 5일 10시 45분이 신묘년, 임진월, 경인일, 신사시 이러한 8개의 육식갑자를 사용한 8개의 주가 나오죠. 정말 글자가 나오죠. 바로 이것을 갖고 봐야만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가게 되면 요즘 가격표가 별로 안 붙어 있어요. 전부 이렇게 막 이런 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코드가. 근데 여기에 기계를 쫙 대면 얼마 하고 계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2011년 4월 5일 10월 10시 45분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코드화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경금이라는 일간이 가장 중요한 주인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인문 기초 과정에서는. 이 글자를 놓고 나머지 7개 글자와 상관관계, 그렇죠? 이거를 쭉 본 것이 상생, 상극, 그렇죠? 이런 전부 생재와 이런 것을 이론을 봤어요. 근데 여지껏은 이거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이 사주가 목이 몇 개다. 만약에 지금 태어난 애 같으면 목이 인묘 2개죠? 그다음 화가 사화 하나 있고 토가 진토 하나 있고 금이 경금, 신금 3개 있고 수가 임 하나, 5, 6, 예. 요렇게 우리가 내 사주 명반을 오행으로 분석한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목 2개, 화 하나, 토 하나, 금 3개, 수 하나. 내가 금일간이니까 토금이 4개구나. 그렇죠? 그럼 나를 도와주는 게 전부 4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4개다. 그럼 이게 강인지 약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초임에서는 이런 식의 단순 논리로 숫자만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겁재구나, 이것이 나한테 금생수니까 식신이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했는데 요 사주 명반이라고 하는 명반은 제가 이제 인문과정에서 첫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명반이라고 하는 이 코드는 어떻게 쓰냐? 지구와 태양과 달이 계속 자전과 공조를 하면서 바로 요 시간 4월 5일 10시 45분에 탁 됐을 때 사진을 착각 찍었단 말이에요. 그 착각 찍은 기가 돌아가는 길을 순간적으로 착각 찍은 게 바로 뭐예요? 이 코드란 말이에요. 4월 5일 10시 45분의 코드. 그렇죠? 이 고정 코드가 내가 평생 갖고 가는 코드 아니에요. 이 코드가 말하면은 이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차 파는 데 가면 전시장에 차를 세워놨어요. 벤츠, 볼보, 그렇죠? 아니면 뭐 체어맨. 세워놨으면 멋있죠. 들어가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문도 열어보고 본네트도 열어보고 앉아서 핸들도 한번 조작해보고 또 카탈로그도 봐요. 근데 이 차는 움직이지 않는 차죠.
서 있는 차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핸들이 파워 핸들이고, 기아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에어백은 뭐 10개가 나온다, 12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썬루프가 있니, 없니, 몇 기통이니,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죠. 바로 내 사주 명반에 찍혀나온 코드를 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거 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시운전을 하려고 이 차를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를 딱 꽂고 시동을 부르릉 걸어서 바퀴가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이 차는 주인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의 주인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 차를 파악을 다 끝내고 이 차가 이제 운행하는 거. 운행을 할 때는 주인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뭐예요? 차 주인이니까 뒷좌석에 앉아야 되겠죠. 뒷좌석에. 그 다음에 앞에서 보는 사람은 운전수가 따로 있게 마련하는 거죠. 따라서 이 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인 내 사주를 놓고서 평가할 때는 일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차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초과정 제일 끝에서 우리가 대운을 배웠죠. 대운과 대운수를 배웠어요. 대운이라고 하는 이 운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즉 굴러가는 거거든요. 즉 차가 벤츠로 태어날 수도 있고 티코로 태어날 수도 있고 화물차로 태어날 수도 있고 덤프트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차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 차가 좋으냐 나쁘냐는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탱크롤이나 벤츠나 티코나 움직였다. 벤츠는 무사고예요. 벤츠도 나온 지 3일 만에 하루 만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또 티코도 10년 20년 무사고로 운전할 수도 있어요. 차가 어떤 차는 여기서 결정되지만 그 차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즉 고속도로를 갈 것이냐, 자갈길을 갈 것이냐, 평지를 갈 것이냐, 산판길을 갈 것이냐, 또 이 차가 갈 때 어떠한 사고를 당할 것이냐, 이때 시속 150km를 밟냐, 250km를 밟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이 차가 벤츠는 더 빨리 가고 티코는 더 늦게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포장 산판길을 간다고 쳐요. 산판길을 꼬불랑꼬불랑 하는, 그렇죠? 그러한 길을 간데 벤츠는 거기서 200km 밟을까요? 벤츠도 거기서 20km, 30km 밟아야 돼요. 티코도 20km, 30km 밟아야 되고, 그렇죠? 벤츠라고 해서 거기서 날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 자체가 험하면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가 벤츠인데 도로가 고속도로다, 또는 아우토반이다. 그러면 이 차는 250km, 300km를 밟을 수가 있지만 티코는 150km, 180km를 못 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도 물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을 가는 길에서는 이 차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출발지부터 목적지라고 하는, 즉 탄생부터 사망까지의 이 과정에 수많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을 갈 것이냐를 쪼갠 것이 10년 단위로 쪼갠 것이 바로 대운이고, 그거를 1년 단위로 쪼개면 세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가 굴러갈 때 내가 지금 뭐예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이 차가 지금 속도를 얼마큼 낼 거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내가 어떤 기에 현재 올라와 있고 내가 지금 100km를 밟을 수 있느냐, 아니면 50km뿐이 못 밟느냐, 아니면 300km를 밟느냐,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순탄하게 갈 수가 있느냐, 가다가 병목구역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궁금해서 기륭하복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궁금한데 디리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벤츠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티코니까 길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이 차 자체, 사주, 명반이라고 하는 자체를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이 차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주인이 모는 것이 아니라 운전수가 먼저 했죠. 그 운전수가 얘들 가다가 깜빡 졸았어. 뒤를 박았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가겠죠. 또 가다가 딱지를 띄었어. 누가 띈 거예요? 차주가 돈 낼 거 아니에요, 결국은. 딱지를 띄어도.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차가 가는 이 길부터 여기 끝까지 가는 때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차주가 아니라 운전수라는 사람이다. 그 운전수가 바로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차를 갖고 있는 것의 화두, 이 차를 가장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용신이란 말이에요. 용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쭉 그려보죠. 이제 고급반에서 일간이 경금일가다 그러면 저기다 불도저나 탱크 하나 딱 세워놓고 나머지 7글자 쭉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는
불도저는 많은데 불도저가 한 대, 그 다음 이 호미가 이렇게 중장비가 전부 갖춰져 있는데 밭이 좀 작다. 그렇죠? 그럼 땅이 부족하겠죠. 그럼 땅이 필요하구나. 또 땅은 있는데 나무가 좀 없을 것 같다. 그럼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찾아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용신이에요. 즉, 이 사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필요로 하는 것이 그걸 찾는 게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과는 좀 틀려요. 여지껏은 이 차 자체만 갖고 평가를 했지만 이젠 이 차가 어떤 길을 갈 것이고 어떻게 그거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낙마를 해서 차가 폐차를 시킬 것이냐, 그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부터는 이것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 판에서 운전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용신을. 내 사주 내에서 내 대신 운전을 해줄 오행이 뭐냐, 그거를 찾아갖고 그 운전수를 요 운에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가 잘 달리는 길이다. 그럼 뒤에 앉은 사람은 더 같이 빨리 가겠죠. 운전수가 편히 몰고 간다. 그럼 뒤에 앉은 사람도 안락하게 갈 거예요. 운전수가 열받아갖고 지그재그로 가고 좌측으로 한다. 뒤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겠죠. 가서 사고를 냈다, 전복사고 났다, 뒤에 있는 사람도 같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길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근데 길을 가려고 보니까 용신이라는 개념이 딱 나온 거예요. 용신. 그래서 용신은 뭐냐? 한마디로 내 차가 갈 수 있는 가장 안락하고 편하게 갈 수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거. 그래서 그거를 길신이라고 그래요. 길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음양오행의 생극제어를 갖고서 인간의 그 기륭화복을 예측한다. 바로 길과 흉을 예측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 요 진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병신합이다. 합을 하면 변화한다 그랬죠? 합화 뭘로 바뀌어요? 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수. 그럼 합을 했다고 수가 다 좋냐? 합을 해서 수로 못 바뀌는 것도 있죠. 그게 합이 불화라고 그랬죠. 근데 합하면 다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신 합을 해서 변화를 수로 했는데 요 수가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흉이냐를. 또 우리 12신살이나 신살이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함정. 그 함정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 즉 그래서 역마살이다. 역마살이면 대부분이 인신사회가 역마죠. 인신사회가 역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역마살 그러면 안 좋다 생각해요. 도화살 그래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역마살이라 할지라도 목역마, 금역마, 화역마, 수역마라고 하는 오행이 틀려요. 갖고 있는 역마가. 이 사람 같으면 인사, 목과 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생지에. 목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경금한테 이것이 비겁이냐, 식상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가 또 결정되겠죠. 일간에 따라서. 일간이 경일간이면 이는 뭐예요? 재성역마. 신은 비겁역마, 사는 관성역마, 해는 식상역마 될 거란 말이에요. 경일간이니까. 금극목, 그 다음에 같은 금이고 이건 화극금, 이건 금생수가 되는 거니까 십신을 배웠죠. 그러니까 바로 같은 역마를 할지라도 이것이 목역마냐, 금역마냐, 화역마냐, 수역마냐가 결정되고 그것이 나한테 또 비겁역마냐, 아니면 재성역마냐, 식상역마냐, 관성역마냐, 인성역마냐에 따라서 역마의 용도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틀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냐? 이 중에서 나한테 길이 뭐고 흉이 뭐냐? 내 사주가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주 같으면 제가 볼 땐 신약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토가 만약에 길신이다. 토가 용신. 그러면 토가 나한테 길신이다 그러면 토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토하고 금을. 그러면 목이나 화는 나한테 흉신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목역마, 이 역마는 나한테 안 좋은 역마고 그럼 재성역마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잘못하면 돈을 많이 쓰거나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만나던가 이렇게 되게 뭐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토나 금이니까 이 비겁역마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무전여행 아니면 한비화문양으로 배낭여행을 많이 하겠구나. 또 자기 고행을 많이 하겠구나. 근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길. 따라서 이러한 역마살 자체가 기륭이 아니라 역마살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역마가 갖고 있는 오행의 속성과 그 다음에 십신, 비경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 따라서 나한테 길로 들어오냐, 흉으로 들어오냐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길과 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사주에서 목화 토금 중에서 목이 좋은지, 화가 좋은지, 토가 좋은지, 금이 좋은지, 수가 좋은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뭘 뽑아야 돼요? 용신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용신을.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살론의 맹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화개살, 역마살, 도화살, 흉살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천을귀인 그러면 무지무지가 좋은 걸로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간무경은 미축이라고 했죠? 간무경은 미축이다. 미와 축이 천을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 최고의 귀인이라고 했어요. 그 수천 가지 귀인 중에서 1등, 가장 넘버원 귀인이 천을귀인이라고 했는데 옥당 천을귀인. 축과 미가 갑이나 무나 경이라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미와 축이, 그렇죠? 천을귀인이에요. 근데 천을귀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다 그러면 좋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갖고 있는 오행의 속성이 뭐냐? 오행 외에는 축과 미는 토잖아요, 토. 그렇죠? 토. 그러면 이 간무경이라는 이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토가 길이냐, 흉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귀인이면 무조건 다 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토가 이 사람한테 길성으로 들어간다, 길신으로. 그러면 저 사람은 뭐예요? 천을귀인이 들어오면서 나한테 길신으로 그러니까 대발하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천을귀인을 갖고 있는데 토가, 미토가 나한테 길신이래. 이런 사람은 선생님을 하면서 뭐예요? 교장도 될 수 있고, 교육감도 될 수 있고, 학장도 될 수 있고, 총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인은 귀인인데 토가 나한테 흉신인 사람이 있겠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귀인이 일단 귀인이니까 내가 중간에 잘리지는 않을 거예요. 잘리지는. 명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정리해고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것이 나한테 길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장이나 교육감이나 총장이나 학장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교사로서 한 35년 근속했다가 뭐예요? 녹조 근종장 받고 무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인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무조건 귀인은 좋다. 백호대사는 무조건 흉하다. 괴강설은 무조건 흉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도 나한테 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려니까 뭐예요? 우리가 용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로 세로 맞추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 명리 공부를 포기를 하는 사람이 무려 한 60%가 포기를 해버려요. 여기서 중국에서. 왜냐면 외는 건 자신 있는데 논리적으로 쭉 해서 기승전결로 풀어나가는 게 좀 약하다 보니까 그걸 하기 어렵고 복잡하니까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포기를 하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신살만 남은 거예요. 우리 기초입문과정에서. 그러니까 전부 역마살이 어떻고 겁살이 어떻고 재살이 어떻고 신살만 갖고 조금 더 한 사람은 뭐예요? 12분선 갖고. 실제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저하고 뭐예요? 이 내 사주 명반이 갖고 있는 8글자와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길, 이 길이 어떻게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로 판단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길과 흉을 배우게 되면 삼재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다. 그죠? 그건 혹세무명하는 단어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삼재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누신 다음에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이 명리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이 삼재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삼재라는 단어는. 그러면 지금 삼재죠. 지금 기간이. 그러면 지금 기간이 임묘신이에요. 무슨 띠가? 신자진. 즉 잔나비띠, 쥐띠, 용띠는 작년이 들삼재요, 올해가 묵을삼재요, 내년이 날삼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삼재라는 개념을 많이 아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재가 들어왔으니까 뭐 해라 하는 것도 많이 들죠. 근데 이러한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유축일 경우에는 사유축에는 해자축이 바로 이쪽이 삼재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봐서 만약에 사유축, 뱀띠나 닭띠나 소띠가
해자축이 3제다. 들삼재, 모삼재, 날삼재다. 그러면 이것이 4바퀴만 돌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한 번씩 3제가 돌아가겠죠. 왜냐면 12띠니까. 그렇죠? 3번씩 돌아오면 4번만 돌아오면 다 돌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추산도 3분의 1은 줄어야 돼요. 3제가 맞으면은. 3분, 맞으면은 12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도산을 해야 되고 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이 3제란 이론이 뭐냐? 같은 수기가 연달아 3번이 들어오고 같은 목기가 연달아 3번이 들어온다. 그래서 소위 까니마 또 까고 안 까니마 골라 까고 확인 사살까지 하니까 초죽음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3제한테 겁을 잔뜩 줬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안 좋다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목국이에요. 모군이 아까 내 사주에 했죠? 길신인 사람은 이것이 전혀 개의치가 않겠죠. 목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은 모군이 들어오면 대발할 거란 말이에요. 모군이 흉한 사람만이, 그렇죠? 모군이 흉한 사람만이 이 개념을 받을 거고 목이 길한 사람은 이 개념은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가 좋은 사람은 절대 뭐예요? 3제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수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추군이 들어왔다. 사유축에 추군이 들어왔다고 쳐요. 자, 이 추군을 원래는 토란 말이에요. 토.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서 기가 내려올 땐 뭘로 내려와요? 뭘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기가 내려올 때는 기축년이, 이게 2009년이죠. 2009년이 기축년이에요. 기축년이 들어올 때 뭔으로 들어오면 토운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는 기가. 그러면 온 지구상에 있는 생물, 무생물 전부 토기운이 내려오냐? 내려올 때는 비록 토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코드가 뭐예요? 사주 명반이잖아요. 각자마다 고유의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유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축이 들어오면은 그 8글자와 전부 신고를 해야 돼.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코드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축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그거를 접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접해보면서 축이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즉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변화를 해요. 그래서 축이 어떻게 변화를 하냐? 내 사주에 사나 유가 있는 사람은 축이 들어올 때는 뭘로 바뀌겠어요? 금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유축 금으로. 들어올 땐 토로 내려오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에 금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한테에서 자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해가 있는 사람 같으면 바로 그것이 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수로. 그 다음에 얘 고유의 기가 뭐예요? 토기죠. 토기. 그 다음 축은 해자 축 다음에 뭐예요? 임묘진이죠. 바로 이거를 목을 앞둔 기운이다. 그래서 목진기라고 하죠. 목을 앞둔 기운. 그럼 목기운까지. 그 다음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금수 토목이라는 기운으로 각자가 들어갈 때는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따라서 이것이 토운이다. 토운이니까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토운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프로예요? 확률은 25%뿐이 안 돼요. 이 축운을 토운으로 받아서 나쁜 사람은 뭐예요? 25%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lun을 나오면 얼마요? 12.5%뿐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12.5%, 흉이 12.5%. 근데 이거를 갖고서 3제라는 개념으로 두들기다 보니까 12.5%한테 정말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해야 할 거는 뭐예요? 전체 100%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들어오는 기운이 아무리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코드가 뭐냐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하는 거를 보는 사람은 조금 명리를 할 줄 안다는 거고 이걸 그대로 해자축 북방 수국이요 임묘진 동방목국이니까 당신은 모군에 대발할 것이요 나중에 우리가 중국 같은 데 배우겠지만 묘운에서 거의 40에서 50%가 간단 말이에요. 자운에서 40에서 50%가 가요. 수가 필요한 사람이나 목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이 왕자충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가장 좋아서 고생하다가 내가 수용신을 쓰는 사람이 수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TV도 이따만한 거 갈고 차도 개비하고 냉장고도 투도 사고 닦고 막 난리 친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못했어. 그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살만하면 가더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한꺼번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에서 이 신살 또 아니면 상생, 상극 합을 하면 좋고 또 충을 하면 나쁘고 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바로 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사주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용신. 그래서 용신을 사주를 뽑아놓고 용신을 찾으세요 그러면 머리에 쥐가 가는 거예요. 8글자 놓고서 용신 찾으라고 하면 거의 못 뽑아요. 그래서 용신을 뽑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를 근 20년 가까이 하고 강의를 거기서 15년 이상 하지만은 저 역시 지금 상담을 해요. 월요일만 상담을 저도 하는데 지금도 뽑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용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신을 뽑은 다음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용신은 내가 그죠 수용신이다. 내가 여기서 해용신을 쓴다. 해용신을. 그럼 내가 분명히 수가 필요하잖아요. 수가. 근데 경인녀 같이 인을 이루게 되면 얘가 해가 바뀌어서 목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죠? 그럼 내가 믿었던 게 발등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용신이 변했으니까 이걸 용신 합거라고 하는데 바뀌어버려요. 내가 병용신을 써야 되는데 올해 신묘년 아니에요. 신이 떡 들어오니까 얘가 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화용을 쓸 사람이 수로 바뀌었으니까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용신 충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용신을 뽑은 다음에 그 용신이 변화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하고 용신을 공부할 때 용신 개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를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도. 이 사주가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또 앞에 극자가 붙죠. 즉 극신강사주냐 극신약사주냐. 또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중화된 사주. 오행을 다 갖고 있어갖고 이게 신강인지 신약인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신강 신약을 찾는 게 어려워요. 이것만 찾으면 용신은 바로 나와요. 용신은. 근데 대부분이 이거를 구별을 하지 않고 정확히 구별을 하지 않고 찾다 보니까 용신이 자꾸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신이라는 것이 뭐냐? 자, 동양 철학에서, 동양 오술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본 사상은 음양오행이요. 그 다음 기본시하는 것이 중과 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과 정. 항상 가운데 중용을 지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좋다. 그 중과 정이에요. 바로 이쪽이 강이고 이쪽이 약이다 할 때 어떤 특정한 사주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강 쪽으로. 강 쪽으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중화를 시켜야 되겠죠. 중화를 시키려면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그쵸?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주가 이렇게 약한 쪽으로 흘러가 있어요. 약한 쪽으로. 그럼 이것도 역시 이쪽으로 끌어올려야 돼. 왜냐면 중과 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요 끌어올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신. 내 사주가 강하다? 강하니까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너무 강하니까. 약하다? 보약을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보신하라. 그것이 억부법이에요. 한방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설기. 아니면 또 우리가 극제하는 것이 아니라 빼준다. 그죠? 기를 빼준다. 마찬가지로 강하면은 억제하거나 기를 빼주고 약하면은 북도화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억부법이 되는 거고. 근데 사주가 여기 걸려 있어. 여기. 이렇게. 여기. 이게 이제 저희 용어로 양정되어 있다고 그러나 봐요. 양정. 두 개의 강과 약이 중과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사주 볼 때 제일 어려운 사주가 이 사주예요. 양정된 사주. 그래서 양정된 사주가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간에 가야 되면, 자, 우리가 볼펜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용구조를 조금 놨다 탁 놓으면 원위치 탁 되죠. 원위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쫙 잡아야면, 그 다음부터 뭐야? 안 들어가고 벌어진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과학용어로 탄성계수라고 그러거든요. 탄성계수. 탄성계수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은 원위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어느 수점에 가게 되면 강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끌어올리기가 더 힘이 든 거예요. 끌어올리기가. 차라리 얘는 뭐예요?
눕혀라. 눕히는 게 편하다. 눕히는 게. 이것도 약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서. 도저히 끌어올리는데 비용이 원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눕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 가운데 있는, 가운데로 끌어올리는 그것을 우리가 내격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차라리 눕혀라 하는 것을 외격이라고 그래요. 외격. 그래서 사주에 무수한 격이 나오는데 그 격은 약 6,000가지 이상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격을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바로 외격, 내격. 외우는 게 아니라 구분하시면 돼요. 내격은 뭐예요? 사주를 가운데로 몬다. 즉 중과 정을 하는 거고, 외격은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포기해야 하는 거야. 나를 포기한. 즉 가운데로 중용을 하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명인데, 기명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외격사주예요. 그래서 외격은 우리가 지난해 1, 2, 3월 달에 중국 과정에서 외격을 공부를 했고, 이제 이번 4, 5, 6월 때는 바로 이 내격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은 내격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격이 한 80%가 되고 이것이 한 20% 정도로 나온다고 지금 비율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격 공부를 오늘 저와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격 사주를 보고서 용신을 뽑는 법, 그 용신을 갖고서 운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사람은 언제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사주 명리학은 절대 단정하는 학이 아니에요. 단은 점단학입니다. 점을 치는 것은 단정을 해요. 오늘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죠? 받아 못 받아. 단정하는 거죠. 사주 명리는 단정학이 아니라 전부 추명학이에요. 추측해서 예측할 뿐이에요. 근데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서 또 사주 명리를 하면서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손에 장지져라. 사주 명리에서 내 손에 장지지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점단학에서나 내 손에 장지는 거죠. 그래서 사주명리는 그러니까 추명학이기 때문에 기승전결, 논리가 다 맞아야 돼요. 왜요? 왜 그런데요? 그럼 답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다. 그렇죠? 계속 왜요 답이 나와서 그 사람을 상담, 카운셀러 하는 것이 명리지, 예스냐 노냐 이걸 해준 것이 명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정짓는 학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그것을 살펴볼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에서 공개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 명반 8글,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사주 팔자가 내가 살아가는 전체 길에서는, 인생에서는 사주 팔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 정도다. 많으면 45%. 절대 50%를 넘을 수가 없고 사주 팔자가 내 인생의 그것이 90%다, 100%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사주 명반이 벤츠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벤츠로 살고 사주 명반이 티코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넌 티코답게 살아라. 그러면 사람이 살만 나겠어요? 옛날에 이러한 학문들이 가장 오래됐을 때, 즉 3,000년 전, 1,000년 전, 그때 계급 사회가 쭉 내려왔을 때 귀족 가문들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었으니까, 왕후장상인 사람은 왕후장상으로 태어났으니까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비로 태어났다, 그렇죠? 쌍것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쌍것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벤츠와 티코가 구별을 하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벤츠로 태어났어도 가는 길이 험하면은 그거는 나간 지 1시간 만에 폐차 떨 수도 있어요, 벤츠가. 티코라 할지라도 30년 동안, 아니면 지금 뽀니 완도 굴러다니는 차가 있잖아요. 바로 차가 물론 좋으면 좋죠. 그렇지만 차보다는 뭐예요? 그 차가 가는 길이 어떠냐, 가는 길이. 그래서 그걸 또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걸레가 빤 삶는다고 행주되느냐, 호박이 줄고 온다고 수박되느냐. 물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길이 나쁘면은 아무리 지하물이 벤츠라 할지라도 시속 20km뿐이 못 밟는 거예요. 그렇죠? 비포장 막 삼파기 같으면 벤츠고 티코고 똑같이 튀는 건. 그렇죠? 근데 막상 그 차가 좋은 길에 올랐으면 그때 위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차도 좋고 길도 좋고 운전수도 좋은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서 5%에 불과할 것이다. 또 산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정자도 나쁜 사람,
즉 사주도 안 좋고 운도 안 좋고 용신도 개판이고 벤츠에 기사 모집하면 빵빵한 사람 오겠죠. 만약에 내가 마티즈를 몰고 다니는데 마티즈에 기사 모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즉 내 차가 빵빵하면 용신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용신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 나쁜 사람, 차도 나쁘고 길도 나쁘고 운도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역시 5%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산이 좋으면 물이 안 좋고 물이 좋으면 정자가 안 좋고 뭔가 한 가지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사주 명반은 40에서 45%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운명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80% 이상 90%가 생각하면 그건 숙명이 되겠죠. 숙명. 그래서 숙명론이냐 운명론이냐, 과거의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 차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0에서 55%는 다른 이유가 있다. 사주 명반이 갑부사주예요. 진짜 갑부사주다. 하늘이 내신 갑부사주다. 똑같은 세 사람이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재산이 똑같을까요? 재산이? 미국 부자하고 한국 부자하고 저 방글라데시 부자하고 재산이 똑같냐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한국의 제1의 부자 지금 이건희 씨하고 미국의 제1의 빌 게이츠하고, 그렇죠? 저 방글라데시의 어떤 사람하고는 재산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 사주 명반은 갑부사주인데 그 사람의 환경 정령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엄마 아빠가 누구냐, 어느 나라 태어나느냐, 직업은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냐, 직업은 뭐냐, 교우 관계는 어떠냐, 식성은 어떠냐, 취미는 어떠냐, 모든 이 요건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이 쭉 다 들어가 갖고 플러스 돼서 100을 만드는데 얘가 40%다 보니까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래서 대주주이기 때문에 입김이 좀 강할 뿐이지 얘가 전체를 뭐예요? 100%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로 박사를 받고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지만 저 역시 아침에 나올 때 달력을 안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일진을 보는 순간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아, 오늘이 일진이 뭐지? 그때 이제 맞춰보는 거지 처음부터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내가 그걸 100%를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0에서 45%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꾸면 팔자가 바뀐다. 이름 바뀐다고 해서 내가 T코가 벤치되느냐, 비포장이 아스팔트가 쫙 깔리냐?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바로 이름도 어디 들어가요? 이하에 들어가겠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름의 전공, 성명의 전공이지만 약 5%뿐이 차지를 안 한다고 봐요. 5%. 하나의 인자에 불과하지 전체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또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도 내 운명을 굉장히 지배할 수 있는 힘은 강하지만은 그것이 100은 아니다. 근데 그 사주 팔자조차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40%도. 더군다나 우리가 사주 명반 기초과정에서 명반 뽑는 법이 있죠. 사주 팔자 8글자를 제대로 뽑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도 안 돼요. 20%도. 제가 여기서 임상과정 최고급 과정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지난번 10문제를 뽑아보라고 했는데 만점 맞은 10명 다 맞은 사람이 2명뿐이 없어요. 80점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주 명반이 봐요. 내가 그 사람을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 필름이죠. MRI 필름이란 말이에요. 엑스레이 필름이에요. 필름이 바뀌었어. 그러면 제가 아무리 고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명의를 할지라도 그 사람 병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왼쪽 다리가 아파. 절단을 해야 돼. 근데 엑스레이 필름을 옆방 사람 바꿔 갖고 왔어. 그럼 뭐예요? 오른쪽 다리가 그 사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필름을 보고 자르니까 오른쪽 다리 멀쩡한 다리를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양쪽 다리를 다 잘라야 돼요. 내가 왼쪽 어금니가 아파서 갔는데 빼야 돼. 근데 필름이 바뀌었어, 옆 사람하고. 그럼 나 뭐예요? 어금니 오른쪽도 빼고 왼쪽도 빼고 다 빼잖아요. 생리도 빼고.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필름이란 말이에요. 필름. 필름이 바로 뭐예요? 우리 명반이라고 하는 사주 팔자인데 그것을 정확히 뽑을 수 없으니까, 뽑지를 못하니까 제 아무리 용신을 아무리 뽑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출생직능서를 띄워갖고 와도 시간이 틀리단 말이에요. 시간이 무려 1시간 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시간 반. 우리나라 시간이.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언급해드리고 하고, 오늘은 바로 뭐냐, 이렇게 가운데로 쓸어 올릴 것이냐 아니면 눕힐 것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를 오늘 저랑 잠깐 공부를 하면서 오늘 공개 강좌를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